화면 잘 보이실까요? 예.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삼육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에서 이제 대학에서 뭐 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이제 교수님, 박사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재 대학에서 이런 CT와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대학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다른 분들의 좀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는 현재 대학에서 CT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 CT 교육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또 그중에서 사실 다양한 많은 것들을 지금 앞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그 많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초중등의 CT 교육과 연계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 연계성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라는 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속마음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저와 같은 대학 관계자는 어떤 고민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중등 정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중등 교육과 좀 떨어진 고등교육, 이제 대학 부설 연구소나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 현재도 이제 명칭은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이지만 저희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소속돼서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정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막상 졸업을 해서는 대학생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의 이런 이력이 처음에 이제 발표 주제에서 언급해 드렸던 초중등 교육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지? 이게 좀 비교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연계성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생들에게 어떤 내용과 수준의 컴퓨팅 관련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전교생 대상 기초 교양 수업으로 컴퓨팅 사고력이나 또는 이제 선택 교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는 게 뭐고 이 융합 전공 학생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당장 저의 이제 고민거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한테는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포럼에 대한 일정을 보니까 구체적인 이 교육에서 대학 교양 교육에서 CT 기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전공 교육에서 CT 기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다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빼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학에서 CT와 관련된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또는 디지털 교육 혁명,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이라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살펴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 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소프트웨어 사회라고 했던 그런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결국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좀 더 초점을 둬서 본다면 초중등 교육에서는 이런 CT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까운 이제 사례들을 보면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의 사회가 발표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정보 또는 고등학교 정보 교과와 전문 교과를 통해 CT 기반의 교육을 하겠다. 일종의 이런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까운 이제 2019년도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또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9년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2020년도에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 또 같은 연도에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기존의 실과나 정보교과의 시수를 늘리고 또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늘려가면서 이런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도 이런 초중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CT 기반의 교육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양 교육에 디지털 리터러시나 또는 교과목 명의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전체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학에서 진행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2015년부터 진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소프트웨어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뿐만 아니라 별도의 교육기관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지원돼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신기술 분야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또 새로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어떤 그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 또는 대학원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여러 교수님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그 CT 기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초중등 교육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초중등 교육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죠. 공통의 교육 과정이 있고, 이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나오는 교과서, 그리고 이 교과서가 각 뭐 시도교육청의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일관되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되는 정보 선생님 입장에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또 그 정보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 역량에 따라서 또 그 실제로 수업하는 학생의 수준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대학에는 이런 교육 과정이 뭐 자체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크게 공통의 어떤 교육 과정이라는 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 비교해서 보면 대학에서 CT와 관련된 교육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나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일종의 대규모의 수업들이 진행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들을 이제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발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 상으로는 초중등 교육에서 정보 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지만 아직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자면 정보 교육을 받은 학생도 있고 받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는 사전에 이런 CT 기반 교육의 경험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정말 파이썬이라는 언어, 뭐 그 텍스트 기반 언어까지 배우면서, 누구는 또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누구는 전혀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교육 경험이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도대체 대학에서는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의 그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격차가 크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 현재 계시는 이제 교육을 하시는 교수자분들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해진 학문, 그 학문의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학문으로서의 어떤 요소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사고력인가,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다면 CT 교육은 어디서 다뤄야 되는가? 대학에서. 대학은 주로 학문과 그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 그리고 이제 그 단과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CT 교육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게 컴퓨터 과학과에서 하는 것인가?
컴퓨터 공학과,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양에서 많이 하니까 교양 교육에서 다뤄야 되는지, 이런 어디서 다뤄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런 CT 기반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좀 CT 그 초중등의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의미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CT 교육에 대한 의미, 그리고 CT 교육에 대한 주로 이제 대학에서 제가 경험했던 또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이 생각하는 이런 CT 기반 교육에 대해서 특히 초중등과 대학에서의 경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이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그 대학에서 이제 CT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를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과정 이전에 교육이라는 어떤 한 학생, 사람의 인격체를 양성하고 인격체를 이제 성숙시키고 그 학생의 어떤 전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고, 그 교육은 단지 어떤 협소한 그 내용이나 또는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학생의 전체 그 어떤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서 교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의 관점에서 연계성은 당연한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상으로 오면 이 교육과정을 다루는 일종의 학교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 연계성은 언제 주로 언급이 되냐면, 주로 이제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학교급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연계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까에 대해서는 타일러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습 경험의 효과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수직적 조직 원리와 수평적 조직 원리를 갖춰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수직적 조직 원리는 학년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하면 그 연도별로 어떤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학습 경험이 여러 동일한 요소들을 반복 경험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는 계속성의 원리와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먼저 배우고 어떤 내용을 뒤에 배우는가를 결정하는 계열성의 원리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조직 원리는 같은 그 연도, 같은 학년 내에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교육 내용들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어떤 하나의 교과나 단원으로 묶거나 또는 서로 연결해서 제시하는 통합성의 원리나, 또는 특정 시점에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학교급 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에른스트라는 학자는 아예 이런 교육과정 연계 문제를 아티큘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새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년 간, 학교급 간 또는 학교와 직업세계 사이에서 학생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기관 내에 또는 기관 사이에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내용의 체계적인 조율로 규정해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일본의 어떤 그 교육과정 체계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현재 교육과정의 체계는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서 이런 그 CT 기반 교육을 연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 초중등에서 가르치는 것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좀 구분이 되죠. 우리가 보통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초중등 학교는 교과, 그 교과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교과 지식 또는 학문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들을 재구성해서
초중등 학생들이 배울 만한 내용으로 재구성한 특정 교과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서는, 특히 이제 중등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CT 기반 교육을 컴퓨터 과학과 또는 정보학을 모태로 할 수 있는 정보 교과에서 주로 다루게 되죠.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이제 CT 기반 교육을 어디서 다뤄야 될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반이니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할 것인가, 또는 교양 교육에서 해야 될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대학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 이제 CT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룹 집단에서 대학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해당 분야의 현재 전공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초중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정해지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대학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도 다르고 대학 내에서의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전공에서 어떤 단과대에서 할 건지, 이것들이 이제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거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최근에 이제 고교 학점제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과도한 경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입시에 나오면 가르치고 입시에 나오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다. 또는 입시에 나오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입시에 나오지 않으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과연 그렇다면 CT 기반 교육이 입시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까 이전 발표에서도 뭐 어떤 교수님이 입시에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이 연계성은 CT 교육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은 다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죠. 뭐 이게 수학 교육이든 과학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에서 이런 CT와 관련된 어떤 교육에 대한 뭐 프레임워크라든지 또는 교육 과정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과정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 뭐 이제 여러 이제 포럼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 시대의 이공계 교육을 위한 고교 대학교 연계 및 혁신 방안, 여기에서도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유치원부터 이제 초중 고등학교 나아가서 대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이것들은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또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자 전체 교육 관점에서 초중등과 대학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든 내용과 수준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 혹시 대학과 그 초중등 교육의 어떤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를 살펴보니까 제가 2006년도에 강신천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가 있더라고요. 무려 거의 이제 한 15년, 16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분석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초중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과 컴퓨터, 뭐 워드 프로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T 교육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다뤄질 때, 대학에서는 컴퓨터 과학 기반의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중고에서는 ICT 기반의 교육이 되더라. 그래서 대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초중고에서는 어떤 다뤄지지 않더라, 연계성이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2006년도에는 대학의 이런 컴퓨터 과학과 같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현재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뭐 총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고 강론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이제 정보과 표준 교육과정을 제안하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통합성 그리고 계열성과 계속성 관점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을 보시면 컴퓨팅 시스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데이터, 정보사회 윤리. 그래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습 요소 간 상호 참조의 화살표를 보시면 각각의 내용들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대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과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거꾸로 살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주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초중등에서 제시하는 이런 어떤 표준 교육 과정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과정, CT 기반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학에서도 뭐 그 초중등처럼 명확하게 어떤 각각의 학습 요소들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분야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은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초중등 CT 교육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앞에서 또 설명한 것처럼 2006년도에 그 자네딘 교수가 컴퓨팅 사고를 제시하면서 이제 여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물론 그 이전에 시모 페퍼트가 여러 연구나 책에서 제시를 하긴 했지만 2006년도 이후에 큰 이제 반향이 일어났죠.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 교육이나 ICT 활용 교육이 진행되어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과연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잘하는 것들을 학교 공교육의 교과로서 가르칠 가치가 있는가? 이 교과는 무슨 교과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교과, 컴퓨터라는 교과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컴퓨팅 사고라는 게 아주 매력적인 용어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컴퓨테이셔널 싱킹, 컴퓨팅 사고가 이제 들어오면서 교과명을 정보 교과로, 영국에서는 이제 컴퓨팅 교과, 미국에서는 컴퓨터 과학 교과로 하면서 우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걸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일종의 목표, 정체성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런 컴퓨팅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정보 교육과정에서 CT가 어떻게 나왔냐면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계산적 사고라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보 교육의 목표로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계산적 사고로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가볍게 언급이 되고요. 자, 그 이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아예 교과 역량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 3가지, 정보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에서 하나로 컴퓨팅 사고력을 제시하고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은 또 하위 영역으로 추상화, 자동화, 창의 융합 능력을 포함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과 역량으로 또 컴퓨팅 사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초중등의 현재 CT 교육에 대한 형태라면 지금 대학에서 CT 교육은 주로 이제 첫 번째로 교양 교육에서 강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발표한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을 보면 21세기 교양기초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정보 수용 능력을 제시하고요. 또 기초교육 영역의 세부 영역 중 하나로 정보 문해교육 영역, 즉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교육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현재 대학의 기초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서 제시하는 이런 교육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현재 대학의 교양 영역에 잘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과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막 교과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으로 뭐 여러 대학에서 컴퓨팅 사고력 또는 정보적 사고 또는 이런 비슷한 이름들의 교과목들이 여러 형태로 개발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이런 CT 기반 교육을 특히 교양 교육에서 살펴볼 때 조금 참고할 만한 사례 중에 하나로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19년도 9월에 컴퓨팅 핵심 역량 기초 교양 교육 과정의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CT 기반 교육을, 여기서는 이제 컴퓨팅의 핵심 역량 기초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교양 교육의 목표를 컴퓨터라는 도구가 확장시키는 기회를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 유효기간이 긴 지식,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고 코딩 실습과 전공 현장, 각 여러 전공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기존의 컴퓨팅 역량 관련 교양 과목들을 정비하는 것을 이 교육과정 안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교육 내용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사고력입니다. 여기서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라는 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궁리하고 그렇게 궁리한 결과를 소프트웨어로 표현할 때 동원하는 생각 방식에 대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요. 컴퓨팅 사고력에서 다뤄야 할 학습 개념을 12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뭐 앱스트랙션, 컴포지션 이런 것들을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뭐 속내용 감추기,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뭐 틀을 짜서 재사용하기 이런 식의 좀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과정을 뭐 기초, 핵심, 고급으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단계로든 이제 진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교육 방법을 각 전공에서 어떤 흥미로운 주제의 문제들을 만들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실습이 병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2022년도에 운영되는 이 컴퓨팅 사고 관련된 컴퓨팅 기초 관련된 교과들을 보면 여기 컴퓨팅 기초에 뭐 처음 만나는 컴퓨팅 핵심으로서 컴퓨터로 생각하기, 컴퓨터 응용으로 기계학습 개념 및 실습, 또 자연어철의 기초 이런 식의 교육을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대학에서 자신들의 이제 가르쳐야 될 그 교육에 대한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내용을 설정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학습 이제 실제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아마 다른 대학에서도 좀 이런 구조를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CT 교육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통해서 CT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좀 개편하자라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돼서 2015년부터 진행돼서 현재 총 44개의 대학이 지원받고 있고요. 뭐 최근 이제 새로 바뀐 정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하는 대학을 100개로 늘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규모의 특화 트랙으로도 선정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대학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올해 이제 선정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도 신설하면서 기존의 학과들을 이제 재편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기존의 대학에 새로운 이제 전공들을 또 추가해서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은 크게 이제 CT 기반 교육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그리고 이런 그 기본 교육 이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CT 기반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 교육은 이제 컴퓨터공학부랑 지능정보융합부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주로 전공 교육들을 담당하고요. 기초 교육은 이제 전교생 대상으로 뭐 입학 전 교육 또는 입학 후 이제 전교생 대상 교육, 뭐 선택 교육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건강과학 특성화, 특화형이라고 이제 해서 융합 교육을 소프트웨어 건강과학과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보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중독 재활, 소프트웨어 중독 심리라는 연계 전공을 만들어서 이 연계 전공에 기존의 이런 보건, 중독과 관련된 건강과학 내용들을 소프트웨어와 붙여서 연계, 융합 교육하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대부분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해커톤이라든지 공모전 또는 뭐 취창업 교육, 뭐 산학협력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또 중요시 되면서 기존의 이런 CT 기반의 AI까지 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컴퓨팅 사고와 알고리즘 이해라는 기초 교양에서 최근에 이제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는 교육으로 전교생 대상 필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미래사회와 소프트웨어부터 뭐 인공지능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선택 교육으로 또는 어떤 전공에 해당하는 그 전공 기초 교육으로 제공해서 대학에서 이제 CT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별도의 대학이 아닌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이제 파리 에콜 42 교육의 철학을 가져와서 이런 컴퓨팅 사고력 기반 교육을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운영하는 또 기존의 대학과는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재 대학의 CT 교육의 현황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교과 담당의 교수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는 전교생 대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가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이서 협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소프트 중심 대학 소속의 대학이라면 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교육을 이제 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가르쳐야 될지, 예를 들면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융합 연계 전공 교과목은 누가 과목을 개설해야 될지. 아까 초중등에서도 융합 교육은 누가 어떤 교과에서 담당해야 될지 문제였다면 대학도 마찬가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전공에서 담당해야 될지. 아마도 서로 이제 자신의 전공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거죠. 누가 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도대체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서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CT 교육의 방향성은 뭔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현재 대학생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학에서 받고 있는 CT 관련 교육과 초중등에서 받았던 CT 관련 교육들을 좀 물어보고 현재 어떤 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학년은 주로 1학년이 절반 이상이 되고요. 소속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래융합대학이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자 학생들이라서 대략 한 17%가 전공자, 나머지는 비전공자 학생들이고요. 컴퓨팅 사고에 대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적어도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이전에 자신이 받은 교육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이제 정규 수업, 뭐 실과나 이제 정보교과 수업 때 이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63% 이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학생도 13%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전에 받은 것들은 고등학교 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나 또는 3년 미만의 학생들이 주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팅 사고 관련 교육이, 즉 대학 이전에 받았던 교육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에 도움이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 근데 상대적으로 융합 능력이나 의사소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 대학에서 자신이 받는 컴퓨팅 사고 교육을 보면 전공 수업이나 연계 전공, 뭐 교양 수업도 있지만 경험이 없다라는 학생도 36%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니 거의 절반 정도가 이론 중심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실습 병행하거나 실습이나 또는 팀 기반 프로젝트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컴퓨팅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요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선택한 비중에 비하면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대학 교육에서 CT 교육에 대한 기여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대학 교육에서는 도움을 받았던 자신의 능력에 기여가 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취창업이나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융합이나 의사소통 능력에는 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학생이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팅 사고 관련 교육이 현재 대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응답을 한 게 수준이 너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너무 쉽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개선할 사항으로 뭐가 있냐? 이런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하거나 또는 다양한 교과목 개선 그리고 실습 환경 개선과 함께 어떤 수준의 일관성 확보하는 것도 일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식을 보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에서 CT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교육 목표와 방향성을 먼저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내 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고 우리 대학에서는 각 대학마다 또 인재상이나 교육의 어떤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는 게 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연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현재 학생들은 CT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이 공존하고 있고요. 조만간은 중학교 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들어올 거고요. 또 한 7, 8년 뒤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기존의 대학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다면 컴퓨팅을 이용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부터 즉 실습이나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요. 평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로는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나 내용들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두서없이 시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학에서의 컴퓨팅 사고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예전에는 우리가 고등교육을 세팅을 한 다음에 거기 맞춰 최종등 교육을 연계성을 좀 검토해 봤는데 이제는 반대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장윤주 교수님과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났었는데 온라인에서 뵈니까 목소리가 훨씬 좋네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제가 아니라 장윤주 교수님이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박주영 교수님의 토론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발표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제 토론의 어떤 논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장윤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 원고는 제가 좀 옛날 스타일로 적었던 것 같아요. PPT도 준비하시고 하셨던데 저는 자료집에 한쪽으로 한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토론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초, 중등 정보교육과 대학과의 그런 CT 교육의 연계성 자체를 논의하는 이런 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반갑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22 개정교육과정도 이야기가 되면서 이런 그 연계성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이제 정보교과를 필두로 해서 이 CT 교육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런 교육이 시작됐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실제 그러면 2015에서 교육을 이제 받았던 그런 학생들 2018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조금씩 나타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대학에 와서 연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연구자로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초중등에서 이제 CT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진 채 대학에 진학하였는가라는 것은 결국에 대학의 CT 교육의 방향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아까 그 발표자 말씀 주셨지만 학교 급과 사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가 K-12라고 해서 연계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대학 교육에 왔을 때는 대학은 교육과정 자체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CT 교육의 대학의 그 운영 상황을 보면은 자율적으로 대학들이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통된 그런 함의도 있지만 그 각각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컴퓨팅 사고라는 이름으로 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을 아직도 포함한 교육들 기초 소양 교육, 또 데이터 분석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프로그래밍 심화라든지 인공지능 교육까지 포함하는 등 대학 나름대로의 학습 수준과 위계를 가지고 다양한 교과목으로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대학 간의 차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많은 대학들이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CT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필수 교양을 지정하면서 비전공자들에게도 이런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점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초등등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 역량을 가진 채 대학에 들어왔는가라는 것이 처음 그 컴퓨팅 사고를 필수로 했을 때하고 좀 달라지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실제 초등급 교육에서 학생들이 CT 교육받은 시수가 다 다르고 또 교육 내용의 수준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발표자께서 그 설문조사에서 한번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학생들 스스로도 이전에 CT 교육 받았던 교육 경험과 대학의 CT 교육 간의 연계성 문제를 스스로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화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들어가면서 이제 인공지능 교육까지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한다면 학생별 개인차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의 CT 교육이 초등등 교육에서의 계열성의 확보, 그리고 플러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차이, 개인 차이를 고려해서 교육 내용도 구성이 돼야 되고 방법도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대이고 하다 보니까 필수 교양 한 과목 겨우 있습니다. 그것도 2학점이에요. 굉장히 이제 최소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단일 교과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학생들의 선수 지식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제 교수자로서 고민이 사실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나름의 이 출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뭔가 성장이 의미 있게 대학에서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상과 현실에 항상 갭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중심이라든지 학생들의 개별 성장 혹은 이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겠고 멘토링도 좀 붙이고 싶고 욕심은 많은데 이제 실제는 운영상에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소프트웨어 AI 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목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 간에 다시 위계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초중등 교육과정 변화에 대학의 CT 교육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좀 얻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현재 역량을 좀 진단해서 학생들의 역량 진단의 결과별로 학습 경로를 좀 다르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많이 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이제 CT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모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뭘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이제 구체적인 CT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교과목 개발은 각 대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대학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각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시그를 하면서 같은 CT 교육 연구자로서 가져야 될 과제가 아닐까. 제가 마지막 문구를 각 대학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CT 교육 연구자들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막 계속 자영재 교수님이나 박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고민되는 게 우리가 교양교육뿐만이 아니라 전공교육에서도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 과정에 녹여낼 것인가. 네, 앞으로 저희의 큰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조준원 교수님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오늘 참여하고 계신 이 발표자, 토론자분들께도 대학에서 CT 교육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 차이가, 예를 들면 이제 삼육대 같은 경우는 우리 장윤재 교수님이 계시니까 잘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런 CT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 지금 대학에서도 좀 많이 좀 더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장윤재 교수님께는 부탁드리는 부분이 지금 오늘 소개해 주셨던 내용들 이미 그 아티클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제출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그 요소만 조금 더 좀 보완하시면 저희 컴퓨터 교육학회 그 논문지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장 교수님의 좀 그 글을 좀 읽고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싶기도 좀 했습니다. 이따 또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좀 될지 몰라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CT 이번 포럼의 행사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CT에 대해서 좀 고찰해보고 뭔가 좀 저희가 뭐 합의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생각들의 차이가 어떤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위원회나 저희 연구의 다른 교수님들과 좀 논의를 해서 이걸 좀 뭐 매년 갖게 될지 아니면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좀 갖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이후에 좀 해나가 보려고 하고요. 결국은 CT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발표까지 끝난 거지만 그 정보, 우리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부르든 AI 교육이라고 부르든 이 컴퓨터 교육 자체에 대한 결국은 그 고민으로도 또 보여집니다. 조금은 더 저희가 좀 CT에 초점을 두고 이 정보 컴퓨터 교육의 우리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CT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들을 앞서서 좀 소개해 주셨던 내용들 제가 사실 뭐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너무나 뭐 좋은 목소리로 잘 정리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짚어만 보고 우리 다른 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픈 얘기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슬라이드 좀 준비하면서 보여주셨던 자료 중에 그래도 학생들이 CT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라고 할 때 대략 80% 정도의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고 조사가 되셨다고 해서 뭐 그것도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결과였었고요. 이 학생들이 지금 우리도 CT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게 현실인데 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CT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걸 머릿속에 떠올릴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해주셨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CT 함양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 뭐 여러 2015 기정교육 과정에서 좀 대표적인 그 교과 역량 중에서 그 하나로 CT가 좀 제시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나 뭐 지금 저희가 새로운 교육 과정도 이 CT 함양, 결국은 컴퓨팅 사고력 자체가 이 정보 교육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뭐 일관성 있는 그런 측면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대학에서의 CT 교육에 대한 고찰이 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의미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대학 교양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전공자, 비전공자를 좀 포함해서 CT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과, 뭐,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 이제 한 처음 시작으로부터 한 7년, 뭐, 2기 사업으로 좀 넘어가 있는데, 이런 그 대학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민석 교수님이 초창기에 좀 많이 고생하셨던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뭐 이런 특별 교육기관에서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특별 교육기관, 뭐 짧은 기간 안에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과연 현실적이냐.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과나 컴퓨터 공학과에서 4년 정도를 배워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전문가를 얼마나 양성하느냐를 좀 돌이켜 봤을 때는 우리가 특별교육기관 자체가 좀 더 초점을 좀 둬야 되는 또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서 우리가 어떤 그 CS 교육 또는 CT 교육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 그런 뭐 현황에 대한 조사들,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참여해주고 계신 김수환 교수님이나 이영석 교수님께서 이 전국의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주요 좀 그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뭐 또 좀 분석하실 그럴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그런 연구들이 좀 돼갈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지금 연계에 대한 고민은 뭐 이후에도 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중등과 대학의 연계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사실 보면 뭐 거의 연계가 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고요. 이 초중등에서 저희가 이 교육과정에 2015나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온 학생들을 대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대학에서 더 많이 있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한계도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시간도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좀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좀 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초등과 중등은 그럼 연계가 잘 되느냐? 의 측면도 생각을 좀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오늘의 자리가 뭐 컴퓨터 교육학회나 정보교육학회 이런 측면에서의 논의보다는 이 정보과학회라고 하는 좀 그래도 좀 더 대학 교육에 가까운 이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중등과 대학 간의 연계성을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초등과 중등의 학교 급간의 차이가 다른 주요 우리 지금 경쟁할 만한 그런 주요 국가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갭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반성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중등에서의 연계와 또 초중등을 또 하나의 그룹핑을 했을 때 대학 간의 연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문조사도 좀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본 것들만 좀 놓고 보면 우리 학생들이 CT 교육 그러면 뭐 컴퓨터 관련 교육 정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마 좀 설문행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그 교육 방법 본인이 지금 받아왔던 교육 방법들을 설문을 했을 때 이론 중심이 거의 50%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좀 이 CT를 함양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만 함양하는 그런 경험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측면에서의 고민들이 뭐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에서 받았던 교육과 대학에서 받았던 CT 관련된 교육의 차이를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도
좀 많은 차이점을 좀 지적해 놓은 이런 결과들도 저한테는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대학 이상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뭐 수준에 대해서도 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CT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학에서 사실 우리 장 교수님처럼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대학에서 제가 봐서는 20, 30%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차이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이게 대학에서의 CT 교육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학생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도 이 앞에서 이 학생들이 CT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든가 간에 우리한테는 충분히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다. 그럼 뭐 일단 우리가 대학에서의 CT 교육 측면도 전공자하고 비전공자하고 좀 나눌 필요도 있겠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의 어떤 교육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학생들을 좀 구분해서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게 뭐 좀 재미없다는 얘기인지 뭐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봐야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수학습 방법 또는 평가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저희의 연구의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좀 토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개선 사항으로 한 20% 넘게 지적한 것만 놓고 보면,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면 좋겠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되어져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문제 해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 그 제주대학교 안에서 좀 교양 과목으로 좀 개설을 해서 운영을 좀 해보고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갖고, 저희 그 교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처랑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교과목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까 우리 정보 실수 늘리듯이 교양 실수가 이런 게 생기면 또 없어져야 되는 과목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좀 어려움들이 또 좀 있고, 뭐 최근에 아무래도 좀 인문학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좀 그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컴퓨터 관련된 교양 과목들이 생겼을 때 아쉽게도 제일 많이 반대하는 그런 그룹들이 오히려 좀 인문사회 계열의 그런 교양 과목들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걸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계열 쪽의 교과목 수강이 좀 줄어들 거를 좀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럼 아까 송태혁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인문학 기반의 어떤 정보, 이 컴퓨터 문제 해결, 이런 측면에서의 고민, 또는 그 뭐 인문학 측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또 교육 내용에 대한 그 측면의 고민들도 좀 같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비슷하게 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것 중에 좀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은 이 초중등과 대학에서 우리가 CT 교육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굉장히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CT에 대한 정의를 할 때도 우리가 폭넓은 정의와 함께 좀 세부적인 정의를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초중등에서의 CT 교육의 목적을 뭐로 둬야 될지, 대학에서의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이라면 거기에서의 CT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CS 전공자를 위한 그러면 그 CT 교육은 그렇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차차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또 발표자분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디자인 사고, 뭐 디자인 띵킹, AI 사고,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연구보다는 저는 저희의 이번 토론처럼 이 CT 자체에 대한 저희가 좀 디테일한 그런 고민들과 연구를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디자인 띵킹이나 뭐 AI 띵킹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디서는 또 소프트웨어 사고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용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이렇게 딱 그 소프트웨어 사고, AI 사고라고 얘기 들을 때 이게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컴퓨팅을 이용한 어떤 문제 해결의 경험,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들의 사고, 뭐 또는 이런 학습자의 사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모두 다 CT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T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서 우리가 정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더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우리의 그런 고민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다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코로나를 좀 거치면서 이전과 이 비포 애프터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CT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고민을 다른 교과목들이나 다른 전공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전달,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우리 메타버스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요즘에 래피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짧은 클립으로 아이들한테 흥미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이 학교 현장, 이제 학교로 와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좀 뭔가 교육을 할 때는 직접 주제를 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형태,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좀 더 좀 적극적인 그런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는 CT하고 이 AI 윤리와 관련된 역량 또는 기존에 우리가 이 AI 윤리도 정보 윤리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이 된다면 이런 지능정보 윤리 역량과 CT 간의 관계, 결국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그 속에서 컴퓨팅을 이용하는 그 측면에서의 사고가 CT의 한 중요한 주제라면 이런 효과적인 문제 해결,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서 이 윤리적으로 충분히 고려가 되어졌을 때 이게 돌아가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측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결국은 CT가 우리가 이 컴퓨팅과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인문학 이런 측면에서의 그 부분도 같이 강조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 CT라고 하는 걸 좀 더 광의로 폭넓게 보면 그런 요소까지도 우리가 다 끌어와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오늘 여러 말씀을 좀 들으면서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주어진 토론 시간을 제가 너무 썼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연계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다양하게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고, 특히 앞으로 우리 포럼이 나가야 될 방향이랑 같이 고민해야 될 거리들 좀 공감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